안녕하세요. 영화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나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오프닝 영상으로 이렇게 공원 숲 풍경을 직접 담아 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한낮에 햇살이 좀 뜨거울 때도 있지만 이렇게 나무 그늘 아래에 가면 정말 시원하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주잖아요. 그래서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 한잔 하거나 책 읽기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좋은 날씨는 잠깐인 것 같아요. 또 며칠만 지나면 곧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겠죠. 여러분께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또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이 좋은 날씨 지나가기 전에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는 날인데요. 오늘의 책은 강진이의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입니다. 출판사인 수호서재에서 이 책의 낭독단을 모집했는데 마침 꼭 사서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었던지라 낭독단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영화나의 책라디오 18번째 책으로 낭독을 하게 됐습니다. 저자인 강진희 작가는 서양화를 전공한 화가입니다. 결혼을 한 뒤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오랫동안 일상 속 행복을 그림 일기로 담았고 친구의 권유로 그 그림 일기를 SNS 채널에 업로드하면서 많은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수차례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열었고 삼성화재, 교보생명 달력 제작 참여, 월간 생활성서 그림일기 연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강진희 작가가 8년 만에 낸 두 번째 책인데요. 어릴 적 엄마와 할머니에 대한 기억, 뛰놀았던 골목길과 동네 풍경부터 결혼 뒤 아이를 품에 안던 순간, 남편과 아이와 함께한 일상의 한 장면, 또 어느덧 불쑥 자라 자신만의 세계를 키워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 등 자신을 수놓았던 삶의 소소한 장면들을 붙잡아 그림과 글로 담아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전부 다 즐겁고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행복인지 잘 모르고 순식간에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시간을 강진희 작가처럼 이렇게 그림과 글로 표현하다 보면 생각보다 우리의 곁에 행복이 참 자주 머물러 주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의 글과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그래, 행복이란 게 이런 거지. 행복이 이렇게 사소하게 찾아오는 거였지. 라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면서 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요. 또 작가의 생각과 마음에 너무나 공감이 돼서 마음이 아릿해지며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이른 저녁을 먹은 탓에 입이 슬슬 허전해질 무렵 돗자리를 옆에 낀 까까머리 고등학생 삼촌 뒤를 따라 나와 동생은 옥상으로 오르는 철계단을 더듬더듬 조심히 올라갔다. 난간을 잔뜩 힘주어 잡은 손바닥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고 마지막 발걸음을 떼 옥상에 도착하면 시원한 한 줄기 밤바람이 나를 흔들었다. 고개 들면 눈에 가득 들어오는 동네 풍경. 옥상 한가운데 삼촌이 돗자리를 깔고 벌러덩 누웠다. 골목에 서 있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고 까만 하늘에 점점이 뜬 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 둘 더 많이 내 눈에 들어와 박힌다. 쏟아지는 무수한 별 중 보석 같은 내 별 하나 찾아내어 온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순간. 그 영롱한 신비로움은 내 안에 또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냈다. 한참을 그렇게 별과 마주에 뒹굴뒹굴 하다 보면 고모 할머니가 솥에서 막 꺼낸 삶은 옥수수를 갖고 오셨다. 체한다고 앉아 먹으라는 할머니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벌렁 누운 채 먹던 옥수수 맛. 지금도 입안에서 느껴질 만큼 맛이 깊었다. 그날 옥상에 누워 바라본 밤하늘은, 별빛은, 우리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게 내 삶에 수놓아졌다. 별이 빛나던
여름밤에. 여긴 별이 진짜 많아. 아빠랑 봤던 강원도 산골짜기까진 아니지만, 아, 거기 진짜 좋았는데.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좁은 비포장도로에서 라이트를 끄고 차를 세워놓고 올려다보던 그 밤하늘. 별이 쏟아져 내릴 것처럼 찬란했고 조금은 압도되기까지 했던 밤하늘. 아빠와 둘이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그만큼 선명하고 또렷한 기억은 없는 것 같다. 가만히 있으면 물소리가 들려왔던 청계산 밑이랑 또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 새하얀 모래 위에 갈색 말이 있던 경포대 바닷가랑 생각해보니 참 많네.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로 내려가던 날 작은 아이가 가족에게 주고 간 편지. 아이의 마음속 도화지에 그려진 여행의 추억들을 아이는 야금야금 꺼내 먹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받고 또 추억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겠지. 달리미와 함께 바스락거리는 햇살 속을 산책했다. 신난 강아지는 같은 장소도 늘 처음인 양 여기저기 냄새를 맡고 다닌다. 소철나무를 타고 오르는 빨간 잎사귀를 휴대전화에 담느라 여념이 없으신 수녀님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당신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식구처럼 그저 열심히 줄기를 올리며 자라는 빨간 잎을 사랑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는 수녀님이 한 폭의 그림처럼 정답고 아름다웠다. 조심스레 다가가 그 모습을 내 카메라에 담았다. 그 소리에 놀라 돌아보신 수녀님이 환히 웃으셨다. 수녀님 모습이 너무 고와서 실내를 무릅쓰고 찍었다고 하니 한 번 더 수줍게 웃으신다. 베일 아래로 살짝 보이는 하얀 머리가 반짝인다. 눈부신 오후에 누리는 여유로움에 감사하다. 잠깐의 산책도 마지막인 듯 최선을 다해 즐기는 강아지 달림이에게, 서로 믿고 의지하며 무럭무럭 힘을 내 자라는 빨간 담쟁이에게, 쿨한 포기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수녀님에게 나도 사랑의 마음을 보낸다. 이 순간 오늘은 오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며 새로운 희망이 샘솟는다. 봄볕이 그지없이 좋다. 창을 활짝 열고 새 봄의 숨결을 집안 곳곳에 들어오게 했다. 밝고 따사로운 봄볕에 겨우내 경직되었던 몸과 마음도 녹아내리는 것만 같다. 반질반질한 마룻바닥도, 손때 묻은 가구에도, 아이들 키를 잰 눈금이 까맣게 표시된 구석 벽지에도, 문틈 사이사이에도 볕이 슬며시 따스한 온기를 밀어넣는다. 산처럼 쌓여있던 빨래를 해서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촘촘히 널었다. 이불과 베개도 먼지를 탁탁 털어 일광욕시킨다. 사각거리며 말라가는 빨래들 우르리 햇빛과 바람이 스며들 것이다.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땐 가지 끝에 올라온 새순내음이 나겠지. 새로 입은 티셔츠가 코끝을 스치며 지나갈 땐 나뭇잎 사이사이를 누볐던 바람의 흔적이 느껴지겠지. 겨울잠 자는 곰처럼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내 몸과 마음을 활짝 펼칠 수 있게 해준 햇볕에게 오늘도 감사. 여름엔 겨울이 견딜만하다고 느끼고 겨울엔 여름이 견딜만하다고 느끼게 된다. 여름에 태어나 겨울 추위에는 약해도 더위는 잘 견딘다고 생각했는데 한바탕 열대야를 지내고 나면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한낮 열기가 식지 않은 집안 공기에 목을 타고 흐르는 땀으로 밤새 뒤척이다 보면 열대야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한 모습으로 아침을 맞게 된다. 그러기를 며칠. 지금 시각 오전 11시 30분. 살에 닿는 한 줄기 바람을 느끼며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며칠 전 끈끈하게 착착 감기던 그 이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거리는 이불은 소리까지 시원하다. 텔레비전과 빈둥거리며 깜빡깜빡 졸며 오전 시간을 몽땅 보내버렸다. 짭조름하게 끓인 라면도 다 비우고
신선도름이 따로 없다. 바스락거리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게 왜 이리도 안 되는지. 일어나야 하는데, 유혹이 달콤해도 너무 달콤하다. 단순한 나는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데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추워서 견딜 수 없는 달, 양식을 갈무리하는 달, 큰 바람의 달, 잎이 떨어지는 달,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달,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달, 큰 밤 따는 달, 배 타고 여행하는 달, 산이 불타는 달, 물이 나뭇잎으로 검어지는 달, 산책하기에 알맞은 달,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 달, 짐승들 속털 나는 달, 아침에 눈 쌓인 산을 바라보는 달. 자신들은 대지의 일부이고 대지 또한 자신들의 일부분이라 여기며 자연에 순응했던 인디언들은 10월, 11월을 이리도 멋진 표현으로 칭했다. 붉디 붉은 단풍잎이 머리 위 하늘을 덮고 둘러보니 산과 들은 충만한 가을볕으로 속속들이 익어간다. 조촐한 음식을 먹으며 마음마저 배부른 가을날. 바람에서 단내가 나는 달. 울긋불긋 낙엽 깔고 앉아 도시락 먹는 달. 나는 10월, 11월을 이렇게 부르고 싶다. 우당탕 우당탕. 버튼키 누르는 소리가 나면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 간지럼을 참는 듯한 키득키득 웃음소리를 내며 두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여기저기 숨을 곳을 찾는다. 어떤 날은 시간 내에 잘 숨지만 오늘 같은 날은 숨기 전에 퇴근하는 아빠에게 들켜 깨악깨악 소리를 지르며 냅다 달려가 안긴다. 그 행복한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국자를 쥔 채로 나도 부엌에서 달려나온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은 눈썹도 눈도 입도 마음도 처져가는 볼살마저도 얼굴 맨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다. 눈 쌓인 새벽 출근길도 눈치 보며 하루를 버티는 고된 사회생활도 때때로 찾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듯한 쓸쓸함도 모두 견뎌낼 힘, 가족. 두고두고 생각나겠지, 오늘 이 순간이. 봄이 되어 이렇게 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아, 이 나무가 목련이었구나. 작년 이 무렵엔 비가 잦았다. 그래서 목련이 꽃을 제대로 피우기도 전에 바닥에 떨어져 흙빛으로 변했다. 소담스럽게 매달려 있던 자태와는 다르게 가지 끝에서 떨어진 목련 꽃잎은 유난히 처참해 보여 봄을 빼앗긴 상실감마저 들었다. 장 보고 돌아오는 길. 아직은 차갑게 파고드는 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걸음을 재촉하다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하늘을 향해 일제히 꽃봉오리를 맺은 목련나무가 우뚝 서 있다. 유난히도 피고 지는 모습이 뚜렷한 꽃, 목련이 봄이 찾아왔음을 알려준다. 짧지만 이 봄의 주인공이었다. 흙빛으로 변해 땅속에 스며들어 제 몫을 다하는 목련꽃잎을 보며 나 역시 때로는 물러서야 할 때, 희생해야 할 때, 묵묵히 바라봐야만 할 때를 아는 꽃잎이 되고 싶다. 그렇게 피고 지는 꽃잎이고 싶다. 목련꽃잎 덕분에 뚝뚝 떨어져도 다음 봄에 새롭게 피는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새삼 참 고맙다. 아쉬워하지 않으리 삶의 모든 시간에 충실을 다할 뿐. 노래는 추억이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을 듣고 있으면 반짝이며 부서지는 햇살을 품은 싱그러운 나무 아래를 걷는 20대의 내가 겹쳐 보인다. 그때 만난 사람, 그때 좋아했던 장소, 즐겨 입던 옷. 젊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을까. 버나드 쇼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말했지만 생각해보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젊은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나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시기를 지나며 실패하고 잃고
견뎌내면서 젊음의 가치를 깨닫는 나이가 되어가는 중이다. 오늘은 모처럼 내가 좋아하는 김치를 담근다. 오이소박이. 그때 노래를 들으니 시간이 멈춘 듯 20대의 꿈 많던 내가 그립기도 하지만 알맞게 익은 오이소박이에 물 마른 밥을 먹을 생각을 하는 지금의 나는 마음에 든다. 노동의 새벽이란 책으로 익숙한 박노해 씨의 사진전을 보았다. 지구상에서 제일 아프고 가난한 땅인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중남미에서 그들이 짊어진 가난, 분쟁, 아픔과 고통의 삶을 담은 사진전에서 내 발길을 잡았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에티오피아의 아침을 여는 분나 세레머니. 에티오피아의 모든 아침은 집집마다 향기 그윽한 분나 세레모니로 시작된다. 무쇠판에 커피콩을 붓고 나무 절구에 빻아서 천천히 끓여내는 것은 젊은 어머니가 주재하고 할머니는 볶은 보리를 나눠주며 이야기를 들려준다. 첫 번째 잔은 우애의 잔, 두 번째 잔은 평화의 잔, 세 번째 잔은 축복의 잔. 가족들은 석 잔의 분날을 마시고 호응을 나누며 해 뜨는 대지의 일터로 떠난다. 사진 옆 글을 읽으니 목구멍이 턱 막히고 눈물이 핑 돌았다. 거기에는 전쟁 같은 가난도, 마른 우물 같은 배움의 갈증도, 타는 듯한 목마름의 땅에서 느껴지는 고통도 없었다. 오직 사랑만이 있었다. 그 충만한 사랑이 내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다.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의 포기를 의미한다는 로마서 성경 구절이 떠오른다. 나는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놓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며.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입니다. 영국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말이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목소리와 음감, 성량도 각기 다른 가족 구성원이 삶이라는 노래를 조금씩 박자와 화음 맞춰가며 마침내 아름답게 부르게 되는 일은 가히 천국에 가까울 것이다. 삶을 행복만으로 채우며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즐겁고 가벼운 곡도 있지만 예고 없이 고난도의 어려운 악보가 주어지기도, 본인 목소리에만 빠져 그만 듣기 힘든 불협화음이 되기도 한다. 그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목소리를 맞춰가야겠지. 아무래도 많은 연습이 필요할 테다. 함께 시간을 갖고 한 걸음씩 맞춰가다 보면 결국에는 듣기 좋은 하모니가 될 거라고 믿는다. 서로 눈 맞추고 배려하며 미리 천국을 누려본다. 우리가 혼자서 꿈을 꾸면 오로지 꿈에 그치지만 모두가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된다. 오스트리아의 화가이자 건축 치료사라 불리는 훈드르트 바서가 한 말이다. 그는 한 지역의 혐오시설이었던 흉물스러운 쓰레기 소각장을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냈다. 하늘공원에서 나는 그의 말을 떠올렸다. 아버님, 어머님,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벼운 산책길에서 경이로움마저 드는 아름다운 자연을 만났다. 이따금 청명한 빛깔의 하늘을 보면 그 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색을 섞어야 할까 머릿속으로 여러 색을 섞어볼 때가 있다. 결국 자연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색이 아니라며 머릿속 팔레트를 덮곤 했다. 오늘 바라본 저 붉은 하늘도 감히 그 색을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단 생각이 든다. 자연 앞에서 숙연해진다. 그리고 나는 티끌만한 아주 작은 존재임을 깨닫는다. 스스로 낮아지는 이 느낌. 그래서 자연 앞에 서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나 보다. 훈데르트 바서는 그림을 잘 그리거나 혹은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아서 화가가 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좋은 세상, 조화로운 세상, 함께하는 세상,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향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붓을 들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다 보니 나의 붓이 이야기할 좋은 세상,
조화로운 세상, 함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궁금해진다. 깊이 숨겨둔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오른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소소하지만 꽉 찼던 행복한 그런 찰나, 순간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외할머니가 겨울마다 손수 털실로 예쁘게 떠주셨던 따뜻한 조끼, 손녀 오면 준다고 만들어 두셨던 바삭한 누룽지, 엄마를 따라서 동네 시장 가면 꼭 사왔던 호떡, 노란 옥수수, 또 일요일마다 엄마와 함께 갔던 동네 목욕탕, 거기서 목욕 끝나고 먹었던 바나나 우유.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는 아이가 커가는 과정 속에서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정말 수많은 행복들. 그때는 온전히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두 다 행복이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영화나의 책라디오 18번째 책,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였습니다. 그림이 너무 예뻐서 한참을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림을 먼저 보고 글을 읽고, 글에서 묘사된 부분을 다시 그림에서 찾아보면서 미소를 짓기도 하고, 작가의 사랑 어린 시선이 그림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뒷표지에는 시인이신 이혜인 수녀의 추천사가 쓰여 있는데요. 이 추천사가 이 책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행복을 주는 책입니다. 평범한 삶 속의 비범한 행복, 소소한 일상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기쁨을 담백한 필치와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없이 가족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삶에 대한 감사, 깨달음, 지혜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겨운 그림일기의 주인공 강진희 작가와 함께 우리도 한 편의 시처럼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그림일기를 쓰고 싶은 행복을 느낍니다. 이 그림일기는 사실 우리 초등학교 때 가장 하기 싫었던 숙제로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와, 사진보다 그림이 주는 따뜻함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래서 그런지 '나도 그림 일기를 한번 써 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요즘 화실을 다니면서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아마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사진을 금방 찍을 수 있으니까 사진으로 행복했던 순간을 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순간에 대한 나의 감정과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서 기록으로 남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상에 쫓겨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살아내다 보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과연 내가 행복한 건가? 행복이란 뭘까?' 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듣고 말하는 바로 그 문장, '행복이 뭐 별거 있나?' 그 문장이 바로 진리라는 걸요. 정말 행복은 사소한 순간에 가까운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공원을 산책하면서 그 푸르른 숲의 풍경을 영상으로 담으면서 시원한 바람이 살랑 불어주는데 그게 너무 행복했고요. 이번 낭독 영상에 이 푸르름을 담으면 너무 좋겠다. 보는 분들도 좀 리프레시가 되면서 힐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또 행복했거든요. 내가 요즘 행복한 순간을 놓치고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영화다였습니다.